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18번째 시간입니다. 숫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18은 한자어죠. 18번째는 고유어입니다. 이 숫자에 관해서 숫자가 작을 때는 보통 100 이하일 때는 고유어를 사용하고 즉 18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숫자가 크면 예를 들면 240 이렇게 숫자가 클 경우에는 한자어로 읽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니은자 중 남은 단어들을 하려고 합니다. 내전, 노비, 농업 그리고 이 농자와 관련해서 삼수변이 들어간 짙을 농자입니다. 어느 정도 짙으냐 그것이 짙은 정도, 그래서 농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를 녹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용해도입니다. 과학 시간에 나오는 것이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니은자 남은 단어를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디귿자로 시작할 수 있겠죠. 이 노란색으로 된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어라는 점 기억하시죠? 이 내는 안, 속이란 뜻이죠. 속, 안, 내자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것을 내전이라고 하고, 얼마 전에 미국 영화에 시빌 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전입니다. 즉 시민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남북전쟁, 자 여기 보시면 북군의 깃발이 있고 남군의 깃발이 있죠. 서로 전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전이에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있죠. 우리가 보통 6.25 사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변과 전쟁은 어떻게 다르냐? 사변은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사변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때도 만주에서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만주사변입니다. 그럼 안에서 분, 이 분자는 이게 기본자인데, 위는 8이란 뜻이죠. 8, 8. 밑에는 칼도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8조각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나눌 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사가 들어가면 실이 마구 헝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지러울 분자입니다. 쌀미가 들어가면 쌀을 빻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빻은 쌀에 물에 불려서 그 위에 뽀얗게 뜨는 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장품을 사용했죠. 그것이 바로 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쌀을 조각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루 분자예요. 밑에 이 글자는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동입니다. 물동이. 동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것. 이것이 동이죠. 그래서 이것은 항아리, 동이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음심이 들어갔어요.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거죠. 왜? 화가 나서, 성이 나서. 성낼 분자입니다. 이것은 왼쪽에 손이 들어갔죠. 손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색칠을 해야 되죠. 이것을 연극 배우들이 분장을 하는 거죠. 꾸미고 장식하는 것, 이것이 분장입니다. 자, 다시 내분이라는 것은 안에서 어지럽게 갈라져서 싸우는 것, 이것이 내분입니다. 그래서 내분이 일어난다. 내륙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땅 육자죠. 깊은 땅 속이 내륙입니다. 내륙 기후가 있죠.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이것이 내륙 기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사건의 내막, 이 막이 뭐예요? 커튼이죠. 연극할 때 막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막 뒤가 안 보이죠. 그 막 뒤가 내막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밖에서는 모르는 이러한 사정을 내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내면을 들여다본다. 면은 얼굴 면자죠. 즉 내면이라는 것은 얼굴 속, 즉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마음. 그래서 내면 세계, 마음, 심리 상태를 내면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행정부를 내무부라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국내에서 국내의 일을 통할하는,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내무부였습니다. 지금도 군대 안에 내무반이 있죠? 내무반. 잠자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본초라고 그랬죠? 나눌 분. 요것이 들어가는 낱말이 뭐가 있느냐? 분수. 자, 3분의 2다. 이렇게 숫자를 나눈 것이 나눈 것이 분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2를 뭐라고 합니까? 분자라고 하고 3을 분모라고 하죠. 그 다음 분할. 할은 나눌 할자입니다. 가를 할자예요.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들이 배를 가르죠. 그걸 할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복. 분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얼마씩 낸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할부라고 하죠. 할부. 할부로 판매한다. 그 다음 부분. 부도 역시 일부분이고 분도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쪼가리, 전체 한 쪼가리를 얘기할 때 부분이란 말을 쓰죠. 실사가 들어가면 어지럽게 꼬인 거죠. 그래서 어지럽게 꼬여서 하는 전쟁, 아주 복잡한 전쟁, 이것을 분쟁이라고 합니다. 중동지방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지역을 분쟁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노사분규 이런 말을 씁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규, 어지럽게 얽혀있는 거죠. 이 규자는 얽힐 규자예요. 그러니까 임금 문제, 그 다음에 승진 문제, 그리고 그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전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분규입니다. 그 다음 요즘은 학교에서 이런 거 안 쓰죠. 옛날엔 썼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분필이라고 하죠. 필이 뭡니까? 연필, 만년필. 필은 붓입니다. 필기도구. 그런데 뭐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을 단단하게 압축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루로 만든 필기구이기 때문에 분필이라고 합니다. 분말. 자, 분말 소화기가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포말이에요. 거품. 그래서 가루가 되어 있는 것에 물을 얹어가지고 거품으로 만들어서 불이 있는 곳에 뿌리죠. 그것을 분말 소화기라고 하잖아요. 가루란 뜻입니다. 그러면 자, 우유를 말려서 가루를 냈어요. 그게 뭡니까? 분유죠. 분유. 그 다음에 분쇄기라고 합니까? 쇠는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갈아버리는 것. 그래서 침략 야욕을 분쇄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한꺼번에 갈아내는 그런 기계를 분쇄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면 같은 것도 전분인데 이 전은 침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을 갈아서 침전시킨 다음에 말린 가루, 이것이 전분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꽃을 담아두는 그릇을 뭐라고 합니까? 화분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꽃이 아니라 나무예요. 이렇게 나무를 작은 그릇 안에 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분재라고 합니다. 분재.
재는 심는다는 뜻이에요. 심을 재, 식재라고 할 때. 그 다음 지금 공중에서 본 사진인데, 자, 여기 마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안에 양쪽 사방으로 이렇게 산이 둘러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이런 땅을 뭐라고 그래요? 항아리처럼 생긴 땅이다. 그래서 분지라고 합니다. 분지. 자, 이렇게 마을이 요 움푹 파인 곳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이 분지인데 대표적인 게 대구입니다. 대구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대구라고 하는 시죠. 대구.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이렇게 그 공기층이 위로 올라갈 때는 100m마다 1도씩 낮아져요. 하지만 내려올 때는 100m마다 1도씩 높아집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잘못했죠. 올라갈 때는 100m마다 0.5도씩 낮아져요. 그러면 내려올 때 1도씩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만일 높이가 1000m라면 0.5도 올라가고 1도 내려오니까 그러면 5도가 내려가고 10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 이 지역 분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5도가 더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여름에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왜? 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땅을 분지라고 한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그래서 성낼 분자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낼 분, 성낼 노자입니다. 그래서 분노. 근데 갑자기 성질을 내는 것, 이것은 격분입니다. 격은 갑자기란 뜻이에요. 전에 대통령이 자주 했다는 거 있죠? 격노하였다. 격분하다, 격노하다. 격은 갑자기란 뜻입니다. 그 다음 손이 들어가면 손으로 꾸미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분장. 그 다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람 신체 안에 병을 다루는 병원이 내과죠. 그래서 겉으로는 안 보이는 것을 청진기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진찰하는 것, 그리고 이제 등도 두드려보고 하는 거죠. 이게 내과입니다. 그러면 외과, 겉으로 드러나는 찢어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하는 것들은 이건 외과죠. 근데 외과 중에서도 흉부외과가 있어요. 자, 흉이 뭡니까? 가슴 흉자입니다. 지금 여기가 가슴이에요. 그럼 여기에 배지를 달아요. 그게 뭡니까? 훈장이죠. 훈장. 그럼 요게 다는 건 뭐예요? 어깨 견자이기 때문에 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훈장, 견장. 그 다음 조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슴까지만 조각을 해요. 이러한 조각상을 흉상이라고 합니다. 흉상. 흉은 가슴 흉자예요. 가슴 속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흉금을 털어놓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비인후과. 자, 이는 뭐죠? 귀, 비는 코, 인후는 목구멍이에요. 그런데 귀의 안쪽과 코의 안쪽과 목구멍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터져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같이 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와 인후를 같이 보는 과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예요. 자, 눈을 보는 건 뭐죠? 안과죠. 그 다음은 비뇨기과. 비뇨기라고 하는 것은 생식과 관련되어 있는 성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이 비뇨기입니다. 그 다음 내복약이라고 하는데 이 복은 옷이란 뜻이지만 옷이란 뜻이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입는 옷을 교복이라고 하죠. 수영할 때 입는 옷 수영복. 하지만 입다란 뜻도 있지만 먹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복용이라고 합니다. 복용. 그래서 복은 옷 또는 입다라는 뜻도 있지만 먹다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시경. 경은 왼쪽에 쇠금이 들어가서 이건 안경경자예요. 그러니까 그 신체 안을 볼 수 있는 안경, 이게 내시경이죠. 지금 의사인지, 보통 이건 의사가 하는데, 의사가 사람 목구멍에다가 지금 이렇게, 이게 렌즈입니다. 목구멍에다가 지금 내시경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럼 이제 목젖을 통해서 식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밀어넣죠. 이렇게 신체의 오장육부의 안을 들여다보는 안경, 이것이 내시경입니다. 자, 눈에 쓰는 것이 안경이죠. 현미경은 뭐냐? 안경인데 미가 작다는 뜻입니다. 미약하다. 작은 것을, 미생물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이기 때문에 현미경입니다. 그럼 잠만경은 뭡니까? 잠은 물속 밑에 것이 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를 잠수함이라고 하죠. 잠수함. 그러면 이제 그 잠수함이 물속으로 수면 밑으로 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위로 올려갖고 사방을 둘러보죠. 이것이 바로 잠만경입니다. 잠만경. 잠은 잠기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속 밑으로 내려가는 배이기 때문에 잠수함인데, 선과 함의 차이 뭐냐? 함은 전투하는 배, 싸움배입니다. 그래서 구축함, 잠수함, 항공모함 전부 다 싸움배죠. 싸움을 하는 배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에 보면 잠수교가 있습니다. 보통 된 차가 다니지만 물의 양이 많아지면 잠수교를 폐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다리가 물 아래로 잠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잠수교입니다. 그 다음 투시경이라는 건 뭐냐? 투시경. 투는 투명하다. 투명하다는 게 뭐예요?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통과하면서 보는 안경, 이것이 투시경입니다. 보통 엑스레이 같은 것들이죠. 엑스레이. 그래서 이제 폐에 이상이 있는가를 확인할 때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 그러면 이제 뼈와 허파에 있는 조직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것이 엑스레이 같은 것이 투시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은, 자, 요게 기본자예요. 저장한다란 뜻인데, 왼쪽에 달월처럼 보이는 요게 들어가면 이것은 달월이 아니라 고기육입니다. 그래서 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장은 뭐냐? 여러분들 오장육부 아시죠? 오장과 육부는 어떻게 다릅니까? 오장은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피를 저장하는 곳 심장이죠. 양분을 저장하는 곳 비장입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은 장이고, 이게 오장입니다. 그리고 육부, 육부할 때 부는 통과시키는 겁니다. 위는 음식을 통과시키죠. 그래서 위는 육부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의 내장, 그래서 소장, 대장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내장인데, 이것은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장되었다라는 건 뭐냐? 영어로는 빌트인이라고 하는데, 만들어져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내비 이런 것들, 차 안의 내비 이런 것들은 차가 출고될 때 아예 안에 장착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장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빌트인이라고 해요. 내수라고 하는 것은, 내는 국내, 수는 수요입니다. 즉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면 자동차, 식품 이런 것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내수라고 합니다. 내수. 경제는 주로 수출과
내수로 유지가 돼요. 그 다음 내각. 이것은 각자, 제각각이라고 할 때 각자에 문이 들어갔죠. 즉 건물입니다. 그래서 궁궐의 크기란 얘기는 결국 지위죠. 지위에 따라서 그 궁궐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황제가 거주하는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 폐라고 합니다. 폐. 왕이 거주하는 공간은 전이라고 합니다. 전. 그래서 이제 황제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폐하 이렇게 부르죠. 폐하. 하는 아래에, 이게 지금 대돌인데 계단이에요. 그 밑에 대령하였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낮출 때 아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부를 때는 폐하. 그럼 황제의 형제들은 뭐가 되죠? 왕이 됩니다. 그 왕이 거주하는 공간은 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위를 이을 왕자를 세자라고 하죠. 세자. 왕자랑 세자는 다릅니다. 왕위를 이을 왕자가 세자입니다. 그를 왕세자라고도 하죠. 그럼 황제 뒤를 이을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황태자라고 합니다. 태자, 세자 달라요. 그런데 이 왕세자의 건물은 어디 있느냐? 동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궁에 있기 때문에 이 왕세자를 동궁이라고도 불러요. 동궁. 이가 거주하는 공간이 저입니다. 큰 집 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집을 저택이라고 하죠. 개인이 지니고 있는 큰 집을 사저라고 합니다. 국가에 속한 큰 집을 관저라고 하죠. 관저. 그래서 저택, 사저, 관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정승이나 판서가 있죠. 이들은 요 안에 한자가 합할 합자예요. 그 공간을 건물을 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승을 부를 때 합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판서라는 건 지금의 장관이죠. 그리고 그 아래 계급이 뭐냐면 각입니다. 각. 아까 내각 했었죠. 내각. 그래서 이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캐비넷이라고 하는데 캐비넷. 그들을 부를 때 각하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결국 황제 왕 어쩌고 하는 건 다 이게 옛날 왕이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각하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각하라는 말은 더 이상 안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종교는 불교였죠. 불교. 절. 왜 절입니까? 거기 가면 계속 절만 하잖아요. 그래서 절입니다. 돈은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에요. 일부가 독점하고 있으면 그건 돈이 아닙니다.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웅, 커다란 영웅이에요. 누굴 가리키죠? 석가모니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모신 가장 큰 건물을 절에서는 대웅전이라고 하죠. 왕과 같은 급으로 보는 거예요. 대웅전이고 그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삼성각 또는 칠성각이라고 하는데 이 칠성은 뭘 의미하는 거냐? 북두칠성입니다. 그럼 북두칠성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게 뭐죠? 북극성이죠. 북극성에 누가 삽니까? 옥황상제가 살아요. 그러면 옥황상제가 하는 일은 뭐죠? 인간의 수명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승,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디죠? 저승이죠. 이것저것 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이, 먼 곳에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래서 이승, 저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옥황상제가 저승사자를 보내요. 저승사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죠. 왜? 검은색은 죽음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죽어서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옥황상제에게 비는 것. 이 건물이 칠성각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즉 지위에 따라서 폐, 전, 저, 합, 각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시라고 하는데 내시는 환관이라고도 합니다. 환관. 시는 시중을 들다란 뜻이에요. 안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누구의 시중을 들어요? 왕이나 왕족의 시중을 드는 거죠. 이들이 내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내시라고 하면 고추가 없는 남자를 내시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시라고 하는 것이 다 고추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관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시가 기다릴 시자니까 따라다니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물 좀 가져오너라 하면 물을 떠다 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자는 한글로는 음이 같지만 뜻이 다른 게 굉장히 많다 그랬죠? 이것도 시종입니다. 이 시는 뭐예요? 시작, 종은 마지막.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시종입니다. 한글은 같아요. 한자가 다릅니다. 앞으로 이런 글자들을 동음이의어라고 하는데, 즉 시종, 음은 같지만 이의, 다를 이자죠. 뜻이 다른 것. 그런 낱말을 동음이의어라고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동음이의어는 계속 이런 표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시종일관하다. 무슨 말이냐? 처음이나 끝이나 하나로 꿰뚫는다. 즉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려 때의 그 행정부를 문화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최고 책임자를 시중이라고 합니다. 요건 시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중을 든다라고 할 때도 이건 같지만 시중을 든다라고 할 때 그 시중은 한자는 아닙니다. 고유어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문화시중, 시중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국무총리 또는 장관급이다라는 점을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남자는 내시라고 하지만 여자는 내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음이 바뀌어요. 궁중에서는 음을 약간씩 바꿉니다. 그래서 내인이라고 하지 않고 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에서 왕이나 왕족의 시중을 두는 여자가 나인인데 12살쯤에 궁에 들어가요. 그런 사람을 견습 나인이라고 하고 16, 17, 8 뭐 이렇게 되면서 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30이 넘어가면은 각 부서의 책임자가 됩니다. 각 부서의 책임자를 상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금의 음식을 책임지는 상궁을 기미상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내통하다란 말이 있어요. 내통이라는 것은 안으로 통한다는 거죠. 즉 몰래란 뜻입니다. 몰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내통이에요. 이 통자는 통할 통자죠. 그래서 통하는 길이 통로죠. 통해서 지나가는 것, 과거 지나가는 것입니다. 통과했다. 그리고 서로 좌로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통이죠. 교통신호. 그 다음에 물건, 상품을 흘려보내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유통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 과정을 도매상에서 소매상, 공장에서 도매상 이런 것을 유통이라고 하고 그런 업종을 유통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죠. 보는 보통 일반적으로라는 뜻입니다. 흔하게.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너네는 이 정도면 보통이야. 지금의 초등학교입니다. 4년제짜리죠. 4년제짜리. 조선인은 너네들은 이거면 충분해. 그래서 이름이 보통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더 높은 교육이 필요하니까
고등보통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줄여서 고보라고 합니다. 고보. 그런데 한 조선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소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소학교는 6년제예요. 그럼 소학교 다음이 뭐죠? 소가 작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가 돼야 되죠. 소학교는 일본 사람과 친일파들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다. 이게 소학교다. 조선 사람들은 4년짜리 보통학교를 다녔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내우외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우는 근심이에요. 근심.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기는 근심. 예를 들면 환율이 막 올라가요. 물가가 막 올라가요. 인플레가 생깁니다. 이런 것이 내우죠. 국내의 근심. 그 다음에 외환이 있어요. 이 환은 근심 환자인데 질환, 병이죠. 병, 질환.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환자라고 하고 그 앓고 있는 부위를 환부라고 합니다. 부분. 그리고 집안의 우환이 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환이라는 건 집안에 우환이 있다 그러면 누가 아프다든가 해서 근심이 생겼을 때 우환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외환은 뭐냐? 외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국내에 외적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외환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북쪽에서 총을 쏴주라. 그럼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겠다. 이런 것들이 다 외환입니다. 외부의 적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외환이에요. 이걸 합해서 내우외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산해종 노자인데 비는 계집종입니다. 그러니까 산해종과 계집종을 합해서 노비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 노자는 어디서 온 거냐? 요것은 눈이고 화살로 찌른 겁니다. 즉 전쟁포로죠. 그래서 요것은 손이에요. 손으로 잡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노예란 뜻이었습니다. 노예. 노예라고 할 때 얘는 종이란 뜻이에요. 결국 같은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종모법입니다. 종은 딸을 종자죠. 시종. 그러니까 신부는 엄마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홍길동의 엄마는 춘섬이죠. 춘섬이는 계집종이었습니다. 비였어요. 비.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의 신분도 천민이죠. 천민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즉 호부호용을 못하는 거죠. 왜? 홍길동은 종갓나 새끼니까. 갓나는 여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종갓나라고 하는 건 북쪽에서 쓰는 표현인데 종갓나는 계집종이에요. 계집종 춘섬의 자식이니까 결국 홍길동은 종갓나 새끼인 거죠. 종모법, 어미의 신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민인데 이 민자도 역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처음의 뜻은 화살로 눈을 찌른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 그럼 대한민국은 뭐냐? 민국은 힘이 없는 사람도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서 이것이 국민입니다. 그런데 중세 유럽에서는 이들은 농노였어요. 농사를 짓는데 농민이면서 동시에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농노라고 하는 것은 반은 농민이지만 자유민이죠. 노예가 아닙니다. 반은 노예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성격을 합해가지고 중세 유럽에서는 보통 사람들을 그들을 농노라고 불렀던 겁니다. 농노. 그 다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도 역시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나 비나 예나 복이나 다 종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 글을 보면 노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나이가 든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10살짜리한테 도련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10살짜리가 그 나이 든 종에게 그래 자네는 아침 먹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게 기본자예요. 종노자인데 밑에 뭐가 들어갔죠? 힘력이 들어갔죠? 힘을 쓰는 겁니다. 힘쓸 노자예요. 그래서 노력을 한다.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산해종의 심, 마음심이죠. 어떻게 써요? 산해종.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늘 분노가 차여 있겠죠. 그래서 성낼 노자입니다. 그래서 성이 나면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그걸 노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분노. 그리고 갑자기 성질을 내는 것 경노죠. 경노, 격분. 그 다음에 질풍노도인데 이 질은 병이란 뜻입니다. 요건 바깥에 있는 거 이것은 병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빠를 질자이기도 하지만 병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빠르다는 뜻이에요. 질풍 같은 매우 빠른 바람이죠. 노도, 성난, 도는 파도입니다. 그래서 중2병 어쩌고 할 때 그때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하죠.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것, 그것을 질풍노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밑에 활궁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쇠뇌 노자인데 쇠뇌와 석궁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지금 이것은 활처럼 생겼지만 활을 쏘려면 매우 오랜 기간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누구나 진나라 때 누구나 쉽게 활을 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짧은 화살촉을 여기다 얹어요. 그런 다음에 당기면 화살이 날아가죠. 이것이 석궁입니다. 그런데 쇠뇌라고 하는 건 뭐냐? 석궁은 한 번 쏘고 또다시 활을 끼우고 또 쏴야 되잖아요. 쇠뇌는 이렇게 탄창처럼 여러 발이 한꺼번에 차곡차곡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쏘면 그 다음 게 또 밑으로 내려와서 자동적으로 내려와서 또 쏘고 연발이 가능한 겁니다. 이 연속적으로 발사가 가능한 석궁을 쇠뇌라고 해요. 쇠뇌. 쇠뇌 노자입니다. 그래서 이 쇠뇌를 쏘는 높은 대, 높고 평평한 곳을 대라고 하죠. 탁구대, 당구대, 전망대 그런 곳을 노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계집종 비자에서 이 비는 낮을 비자예요. 여기에 계집녀가 들어가니까 계집종 비자고 돌석이 들어가면 돌로 만든 비석입니다. 왼쪽에 들어가면 달월이 아니라 고기육이라고 그랬죠.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라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비가 되는 겁니다. 절인 겁니다. 가까이 낱말을 보면 낮을 비쳤을 때 비굴하다. 구부릴 굴자예요. 낮추면서 구부리는 것이 비굴한 겁니다. 비천하다. 홍길동 비천하죠. 천하다는 겁니다. 천민. 낮고 천하다. 비천한 몸. 그 다음 비여. 자, 사람은 머리고 동물은 대가리입니다. 근데 사람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하는 건 낮춰서 부르는 거죠. 이게 비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머리, 동물은 대가리, 사람은 목, 동물은 모가지, 사람은 이, 동물은 이빨. 이것이 사람을 그렇게 부르면 이것이 비여입니다. 속어는 욕설이 속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개를 합해서 비속어라고 얘기하는데 국어시험에 나오죠. 비속어. 사실은 비여와 속어는 나뉘어지는 겁니다. 돌석이 들어가면 비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비석, 돌로 보통 만들죠. 무덤 앞에 있는 거. 그것을 무덤 묘자예요. 무덤 앞에 있는 비석이기 때문에 묘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시를 써놓은 비석이 있어요. 이것은 춘천 가는 입구에
김유정 문인비가 있습니다. 의암댐 오른쪽에 있는 건데 원래는 시를 적은 비석이 12이지만 이것은 김유정의 문인비입니다. 시인은 아니죠. 소설가예요. 수필도 쓰고. 그 다음 자, 이 12와 이 12 뜻이 다르죠. 동음 이의어입니다. 이 시는 이다란 뜻도 있지만 옳다란 뜻도 있습니다. 비는 그르다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시비입니다. 왜 시비를 걸어? 시비. 옳을 시, 그를 비자입니다. 그 다음 고기육이라고 그랬죠? 비장. 그럼 비장이 뭐냐? 자, 이게 위입니다. 위. 위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췌장입니다. 췌장.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를 돕는데 그러면 이제 이 위에서 잘게 부숴가지고 양분을 잘게 부숴가지고 소장으로 나가죠. 그럼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남은 물과 찌꺼기는 대장으로 가서 그것이 똥이 되는 거죠. 똥. 근데 이 비장은 뭐냐? 영양분을 갈아가지고 영양분을 분해하면 그 영양분을 여기에다 저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장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비장에다 저장하지 못하죠. 소장으로 내려가는 걸 다시 이제 빨아들이는 거고 대장으로 가면 거기선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비장은 자, 장, 저장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저장. 왼쪽에 고기육, 저장. 그래서 양분을 저장하는 것이 비장인데 이 비장을 지라라고 합니다. 지라. 그 다음 비위가 상하다. 자, 비장과 위장은 음양관계입니다. 음양. 오행으로는 토인데 토, 화수목금토 이게 오행이죠. 오행으로는 토인데 이 위는 음식물을 통과시키죠. 그래서 이건 부입니다. 근데 비장은 양분을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입니다. 위이고 비장이에요. 이 통과시키는 건 양이고 저장하는 건 음입니다. 그래서 비장은 음이고 위는 양이다. 나중에 오행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장이 상하면 문제가 생기면 위장도 같이 상해요. 그럼 이제 비위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토할 것 같죠?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그래 그게 체하면 얼굴이 노래집니다. 이 위나 비장은 토인데 토의 색깔은 누런색입니다. 그래서 체하면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과 담 알죠? 간담이 서늘하다. 간담이 서늘하다. 간은 오행으로 목이고 푸른색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장과 위장이 동시에 비장의 문제가 생기면 위장의 문제가 생기고 위장의 문제가 생기면 비장의 문제가 생겨요.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비위가 상하는 것처럼 간담이 서늘하답니다. 간이 서늘한 게 아니죠. 간담이 서늘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면 병이라고 그랬어요. 절일비. 그래서 마비가 되었다. 마취되고 절이는 거죠. 마약이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마취하다. 그래서 이제 심장마비, 반신마비, 뇌성마비 이런 건데 지금 요것은 뭐냐? 신경계입니다. 가장 큰 신경덩어리는 뇌죠. 그게 척추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반쪽이 다 마비가 돼요. 이것이 반신마비입니다. 뇌성마비라고 하는 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 신경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 통하지 않아요. 딱 막혀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통마비죠. 그래서 마비라는 건 막혀있고 저리는 것. 이것이 마비입니다. 그 다음에 노선도. 노라는 건 길이죠. 길. 선은 직선, 곡선할 때 선입니다. 도는 그림이에요. 자, 이게 뭐죠? 지하철 노선도죠. 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 노선.
가는 길이고 도는 그림이다. 이 농자는 이렇게 생긴 건데 요것은 밭전자입니다. 양쪽 옆에는 지금 곡식이 자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 조개입니다. 옛날에 농기구가 없는 신석 시대에는 조개로 땅을 팠어요. 그래서 이게 농사농자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에요. 직업이라고 할 때.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사느냐 농업, 물고기 잡으면서 수산업, 나무나 버섯을 키워서 임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일을 농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부죠. 농부. 이건 남편 지압이란 뜻입니다. 지엄이 지압이 할 때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여자들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민이에요. 그런 집안을 농가라고 하죠. 자, 지금 들판이 이렇게 있고 지금 집들이 있어요. 이런 집들을 농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마을을 이루고 있으면 농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농업에서 생산되는 물품, 사는 생산입니다. 그걸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워낙 벌레가 많기 때문에 농약을 쳐요. 농토에다 뿌리는 약이 농약이죠. 그 다음 이런 땅을 농경지라고 합니다. 경은 경작하다란 뜻이에요. 경작하다. 땅을 뒤집어 엎는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을 농지라고도 하지만 농경지라고 합니다. 경은 경작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경운기가 있죠. 농사 지을 때 쓰는 거. 경운기. 그 다음 농한기가 있는데 이 한은 문이 있고 밑에 나무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가롭게 문 밖에 나무를 쳐다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가할 한자인데, 그래서 농사가 한가한 시기를 농한기라고 하는데, 이 번은 바쁠 번자입니다. 빈번하다. 그래서 농사로 매우 바쁠 때를 농번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서 있는 지푸라기라도 일을 해야 되는, 부직갱이라도 일을 해야 되는 그렇게 바쁜 시기입니다. 그때가 농번기예요.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가 농기구죠. 그런데 이 기구와 기계를 구분해야 됩니다. 기계라고 하는 건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죠? 그래서 이건 기구지만 이것은 기계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곡물을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옆으로 해갖고 뒤에 있는 트레일러에다가 지금 곡물을 쏟아붓고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서로 다른 두 개가 결합됐다 해서 이런 것을 콤바인이라고 합니다. 콤바인. 콤바인은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씨 뿌리는 트랙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구와 기계는 구별해라. 요 기자가 들어가면 단순한 거예요. 이 기자가 들어가면 복잡한 겁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전남 강진의 농공단지인데 여기 좀 공장들이 있죠. 하지만 주변에는 농촌이고 밭들이 있어요. 논밭이 있어요. 그래서 농공단지라는 건 뭐냐면 이 공장에 필요한 물품과 그 다음에 인력을 이 농촌에서 받는 거죠. 그런 지역을 농공단지라고 합니다. 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의 둘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레. 집단. 농공단지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제 농어촌의 생산물을 이용하고 주민을 고용함으로써 그 지역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 농공단지입니다. 조금 전에 농자를 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갔거든요.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얼마나 짙게 녹아 있느냐. 짙을 농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짙으냐, 짙은 정도, 이것을 농도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소금물에 얼마나 짙게 녹아 있느냐 하는 거니까
소금물분의 소금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농도와 함께 용해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른쪽은 얼굴 용자예요. 용모, 단정, 미용실, 얼굴 용자인데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가면 이것은 물에 녹이는 겁니다. 이건 짙다는 뜻이고 이것은 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는 푸는 거죠. 해, 풀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녹일 수 있느냐. 그럼 무엇을 녹입니까?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분의 소금은 용해도고 지금 소금물이 있는데 얼마나 짙으냐 하는 것은 농도입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물에다 소금을 얼마나 녹일 수 있느냐 이고 농도는 소금물에 얼마나 녹아 있느냐입니다.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그러면 녹는 물질은 뭐냐? 녹는 물질. 이것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녹이는 물질은 녹이는 매개체는 뭐라고 하느냐? 용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는 물질, 녹이는 매개체, 용매인데 이 매는 매개체죠. 또는 줄여서 매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중매체 이런 말 씁니다. 대중은 매스고 영어로 매스고 매체는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스미디어라고 합니다. 대중매체를 영어로는 매스미디어라고 하는데 신문, 잡지, TV처럼 대중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 이것이 대중매체입니다. 그 다음 이 매개체와 관련해서 매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는 노파예요. 나이가 든 할머니. 그러니까 중매를 해주는 중매죠. 중매를 해주는 할머니가 매파인 겁니다. 혼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햇빛을 이용해서 증발을 시켜갖고 이렇게 소금을 계속 모으죠. 이렇게 모은 소금을 뭐라고 하느냐?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일은 해예요. 해로 증발을 시켜서 얻어진 염, 소금이죠. 소금. 그래서 천일염이라는 건 굵은 소금인데 알갱이들이 굵죠. 여기는 무기질이 풍부하지만 그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제를 하죠. 다시 걸러낸 것. 그래서 이것은 불순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깔끔하지만 문제는 무기질이 매우 중요한데 칼슘 이런 것들이죠. 그 무기질도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천일염을 다시 증류를 해가지고 얻어낸 소금, 가느다란 소금 이것을 꽃소금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맛소금이 있죠. 맛소금에는 향신료나 허브 그러니까 고수 이런 것들이 다 허브입니다. 허브를 첨가해서 독특한 맛을 내는 것 이것이 맛소금이에요. 그 다음 환옹이란 말이 있는데 왼쪽에 들어가는 것은 달월이 아니라 고기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몸과 관련되어 있어요. 고름 농자입니다. 그래서 고름이 되는 것 바뀔 화자죠. 고름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환옹입니다. 골마서 고름이 된 것. 즉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고름 보입니까? 이 노란색. 요게 고름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농. 고름농. 이렇게 곱는 것을 환옹이라고 해요. 환옹. 그 다음 매파와 동음이어가 뭐가 있냐 이거죠. 매파냐 비둘기파냐. 자, 매 사납죠. 영어로는 호크입니다. 호크. ISH가 붙으면 그런 성질을 지닌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비둘기는 영어로 큰 비둘기를 작은 비둘기를 도브라고 하죠. D-O-V-E. 비둘기 팔을 영어로는 노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나우냐 보통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하죠. 평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더 북베트남까지 폭격을 해야 된다. 확전이에요. 느리는 거죠. 확대하는 겁니다. 주장하던 사람 강경파를 매파라고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옹검파, 비둘기파라고 했었던 겁니다. 자, 도브, 비둘기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올리브 가지를 물어다 준 새가 비둘기죠. 노아의 방주에서. 그래서 이 비둘기는 그 이후로 유럽에서는 평화의 상징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상징과 비유의 차이는 아느냐?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랬는데 비둘기가 평화로운 새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사납고 욕심이 많아요. 먹이가 풍부한데도 다른 비둘기가 와서 먹으려고 하면 쪼아서 쫓아보냅니다. 즉 평화와 비둘기가 지닌 속성과 성질, 속성이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연결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상징이라고 합니다.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엄청 먹어대죠? 살이 뒤룩뒤룩 찌고. 그러면 돼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점, 공통점, 유사점을 끌어다가 연결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와 상징은 다르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국어 시험에 계속 물어봐요. 자, 오늘의 핵심어입니다. 내전, 시빌 워라고 그랬죠? 그 다음 지위에 따라서 황제, 폐, 왕, 왕세자, 정승, 판서, 그 이하 계급. 노비, 노는 산의 종. 노예라고 할 때 예도 종이고 노복이라고 할 때도 국민의 공복이라고 할 때도 종이란 뜻입니다. 노선, 도는 그림. 농업, 농사, 농부. 그런데 이 농자와 이 농자는 구분해야 된다. 얼마나 짙으냐? 소금물분의 소금. 얼마나 녹일 수 있느냐? 물분의 소금이죠. 다음 시간엔 디귿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만나요. 안녕.